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2025년 2월 24일 마감 증시 시장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이제 하방 변동 좀 맞으면서 좀 눌림이 좀 이어졌죠. 왜냐면은 지난주에도 좀 그랬지만 어쨌든 요게 좀 연장선으로 가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좀 많이 이제 조정이 다시 오나 이런 좀 심리적 압박을 좀 받으셨을 텐데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의 할 거 해 나가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정리 요러한 조정이 나올 때 이 시장 정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해 나가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잠 깨시라고 제가 한번 기침해 드렸고,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 급락세가 나와줬고, 이제 특히나 여기서 장중에 MS 데이터 센터 뭐 마이크로소프트죠. 데이터 센터 뭐 축소에 대한 루머,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TSMC 이런 뭐 노이즈, 뭐 엔비디아 거 뭐 물량을 어느 정도 뭐 취소했다는 그런 노이즈까지도 동반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인 부분으로 특히나 이제 AI 관점에서 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영향을 줬죠. 그렇죠? 다만 뭐 어쨌든 뭐 계속 우려가 반복됐다.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은 약간 루머적인 부분만 좀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뭐 연초부터 좀 상승해왔더니 이러한 피로감으로 기간 조정을 주기 위한 건지 어쨌든 그러면서 좀 이제 투심이 조금 약간은 좀 위축되면서 변동이 보였어요. 근데 어쨌든 지수 단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종가에 봤을 때 보시면은 자, 코스피가 0.35, 그다음에 코스닥이 0.17. 그러니까 양봉 뛰어서 막았죠. 시가가 마이너스 1% 개파락이었어. 코스닥은 보이시죠? 시가가 마이너스 1% 개파락이었고, 요걸 이제 분봉으로 30분봉으로 보면은 개파락 이후에 회복됐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견고하다.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자, 여기서 변동성에 실적, 모멘텀 요 동반되는 거는 우리 잡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만약에 정치인맥주 좀 강하다고 제가 여기 체크해놨죠. 정치인맥주 영향을 받았어. 근데 여기 막 물리거나 좀 오랜 기간 우리가 고생을 했어. 그런 부분을 이제 팔고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의 시장에 대한 큰 추세는 정치인맥주가 주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대선 이제 뭐 탄핵 인용이라든지 뭐 탄핵에 대한 결정이 뭐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대선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단기 테마로는 좀 한번 좀 흐름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흐름이 나올 때 우리가 좀 잡아갈고 지금은 시장 추세적인 부분 큰 자금으로는 여러분이 뭐 단기 추세에 여기에 큰 자금을 넣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가 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영역으로 좀 잡아갈 거고 어쨌든 그렇게 툭툭 튀는 거 종목 장세로 툭툭 튀거나 이슈가 나오는 거는 지금은 좀 챙기는 관점에서 실적이라든지 향후 이제 일정 모멘텀 이런 거에 좀 강화되는 부분은 좀 더 담아가자 눌림을 담아가자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지난주까지 계속 저가에서 반등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약간 3주째거든요. 그럴만도 하죠. 여러분 지금 2차 전지는요. 23년 하반기부터 물론 뭐 엔캠 이런 거 괜찮았지만 쭉 거진 1년 넘게 하락세를 맞았어요. 여전히 뭐 캐즘 탈피는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었냐에 대한 부분 나오고 제가 2차 전지에서 실적 나왔던 탑픽으로는 대주전자 재료 10만원 언더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요거는 계속적으로 플로우를 잡아가고 있죠. 잡아가고 있고 에코프로머티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거 영상 스터디 점심 스터디로 촬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해주세요. 에코프로머티 한번 체크해 주시고 2차전지에 관련돼서 약간 바로미터적인 부분이 좀 지표적인 부분 될 수 있으니까 소재단에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코어라인이니까 장기 추세 위로 올라오면서 지난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급락 부분 다 돌려놨어요. 이것도 차트 관점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다만 장마판 낙폭 축소하면서 마감해 주었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 이상 없는 부분은 이번 변동성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여기다 일정 모멘텀 등 해가지고 바이오 쪽도 같이 좀 체크해보세요. 왜냐 바이오 쪽은 제가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하향 추세로 약간 잡혔죠. 하향 추세로. 그렇죠. 그러면 이 4.4를 아래로 내려가냐에 따라서 내려가면은 좀 더 강하게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하락이 동반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성장주 쪽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요거 지금 체크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테마 특징 2차전지 4680 배터리 LG 엔솔 밸류체인과 삼성 SDI 밸류체인이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밸류체인이 더 강했다. 일단 전고체 관련해서는 삼성형으로 형성되면서 좀 강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순환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저는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재건도 좀 강했지만 재건은 계속적으로 좀 우려라기보다는 나오는 게 반쪽짜리 아니냐.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지들끼리 뭐 짝짝꿍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재건도 조정 나오면서 좀 돌림 흐름 나와주고 있어요. 이것도 다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장 조정에 반도체는 액침 냉각만 강세를 보였어요. 왜냐면 열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게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 후에 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액침 냉각은 확실히 삼성공주가 좀 강하더라고요. 삼성공주랑 GST 요 정도가 좀 강해요. 요 정도만 좀 압축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특이했던 부분은 신종 코로나 영향에 대한 기초적 강세인데 이건 아직까지는 뭐 전염 여부는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시장의 눌림이랑 조정이 나타나니까 시장에는 이러한 좀 먹거리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좀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코로나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흐름 나올 때 좀 비중 축소할 때 손실 물론 수익까지에 대한 전환보다는 당장은 손실 축소하고 있는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없거나 타이트하시면은 이렇게 좀 이거는 올랐을 때 좀 흐름이 나올 때 좀 현금화를 해서 어쨌든 손실을 손절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오면 손실폭이 대거로 축소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또 우리가 가만히 넉넉히 놀았나요? 아니잖아요. 또 챙긴 게 있잖아요. 연첩도 챙긴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활용을 해서 해지하면서 이렇게 선순환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가야지 우리가 또 기회를 찾고 지금 조정에 기회를 살려 나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 약세. 바이오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 나름 그래도 약보합에서 잘 유지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AI 소프트웨어 약세를 보였고 아마 AI 소프트웨어도 지금 차별화예요. 실적 나오는 거는 경고에 조금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는 부분이에요. 뭐 네이버,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한글과 컴퓨터 나왔는데 이제 컨센 대비해서는 좀 약했지만 클라우드 쪽은 개별단으로 봤을 땐 고성장이 확인됐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해줬는데 요거는 우리가 재차 올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걸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도 결국에는 실적이 좀 동반되는 거 위주로 좀 봐라. 그다음에 전기 전력 데이터 센터 영향이 있었겠죠. 약세, 원전 약세, 로봇 약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도 이제 해킹 때문에 좀 이렇게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물량 좀 고민 중이에요. 이걸 다 팔고 이제 국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넘어갈까? 아니면은 그냥 얼마 없으니까 대장격 다 ETF 기대감 있으니까 잡아갈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팔란티아는 좀 팔았어요. 네, 오클로랑 엔비디아 뭐 이렇게 좀 잡아간. 엔비디아는 26일에 실적 발표 있죠. 우리 시간 27일 새벽이었죠. 그거 한번 보죠. 그리고 나서 신용잔고는 증가 54조 되는데 신용잔고 주가 증가했는데 이제 감소했어요. 이거는 비율적인 부분으로 아마 증시자금이 좀 더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했는데 언더 신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여기 막 불안한 수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다만 요게 쏠림이 좀 과도하게 된 섹터가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바이오 자 이제 섹터 체크 한 번씩 이어가겠습니다. 자 바이오 알테오젠 계속적으로 지금 40 돌파를 위한 지금 보시면 2평 수렴 구간으로 왔거든요. 5일선 기준선 상단 여기 모여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과연 여기서 이제 이 저점을 다시 형성되고 40을 돌파할까? 저는 여기서 보는 게 40은 한번 또 돌파 시도할 거예요. 이때처럼 40 돌파. 근데 40일 안착되느냐 아니면 돌파 때 또 차익이 나오느냐. 차익이 나오면은 일부라도 조금은 이제 팔고 좀 보려고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좀 긴 호흡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다음에 K바이오 중심을 이끌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전히 좀 긍정적인 방향성 잡아가고요.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 시스템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괜찮게 좀 이어지고 있어요. 환경적인 부분은 오히려 좀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일단은 박스권 하단에 다시 내려왔다라는 거. 박스권 하단에서 우리는 어떻게 모아가 보자. 여기서 이거 이탈 안 한 상황에서 여기서 모은 다음에 다시 12 돌리면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요거를 또 우리는 체크해가면 돼요. 그러면 꽤 괜찮게 우리가 좀 수익권에서 잡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K바이오팜이 뭐 세노마메이트가 이제 동아리스트가 좀 라이센스 인한 거를 뭐 승인 신청 뭐
식약처 승인돼서 이제 판매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뭐 쏘고 아시죠? 어쩌라고 지금 국내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잘 팔리고 있고 국내는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뭐 결국에는 여기까지 좀 이게 돌려왔지만 그래서 U자형으로 돌린 다음에 다시 12만 원 가는 그림 이렇게 좀 체크하면서 모아가면 됩니다. 수급 이탈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또 추가적인 부분 우리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갖고 볼 수 있어요. 이제서야 비로소 성장 궤도에 올라탄 겁니다. 이 성장 궤도에 올라탄 바이오 처방 건수 증가하고 그러면서 더 확대되는 거는 정말 시간적인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누릴 때 잘 잡아가면 될 것 같고, 자 유한양행은 뭡니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멘텀 유럽 3월 말에 있죠. 유럽 페어마켓 3월경에 이제 초록 공개 나오고 나서 이제 MOS라든지 전체 생존율 관련된 부분 데이터가 공개가 됩니다. 그 흐름에 지금 모아가는 관점 잘 잡아가고 여기서 재차 눌린 다음에 13만원 돌림에서 자리 잡는 구간 그러면은 폭발적인 다시금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정말 1년 그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뭐 타그레스 대비해서 좋게 나온다 데이터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와 그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SC 제형 딱 하나 터뜨려주면 대박이죠. 요거는 진짜 정보 바로 갑니다. 네, 일단 이런 기대감 계속적으로 유한양행은 잡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HLB 그룹이 강했죠. 뭐가 있습니까? HLB 그룹 이제 드디어 리보세라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앞두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뭐 이 사측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물론 뭐 긍정적으로 사측에서 계속적으로 좀 바라보고 지난번에 권고사항 받은 거 다 뭐 수정해서 좀 올렸고 뭐 CRL 수령한 거 부분도 그것도 다 뭐 수정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저도 K바이오가 더 잘 내기 위해서는 승인을 기원합니다. 그렇죠. 다만 만약에 여기서 승인 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 전고점은 최소 가겠죠. 전고점까지 최소 가겠죠. 그러면 여기 돌파를 할 가능성도 매우 높겠죠. 그렇죠. 다만 여기서 만약에 정말 승인이 안 되고 더 한 차례 미뤄진다라고 하면은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어쨌든 그러한 계속적으로 외줄타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HLB는 너무 좀 강성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되길 정말 기원하고 그래서 굳이 요 싸움에 참여를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약간 뭐 카지노에서 그냥 뭐 아니면 도라는 관점으로 정말 물론 뭐 진짜 없어도 되는 돈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과 좀 생각을 해서 가야 돼 배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HLB는 뭐 약간 진짜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잘 될 겁니다. 잘 되길 기원하고 올릭스 여전히 4만원 위에서 노는 거는 트레이딩 관점 눌릴 때 좀 체크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고가놀이 하는 것보다 이게 만약에 시장이 약간 좀 이제 횡보세면 모르겠는데 지금 조정세잖아요. 조정이 나타나는 거는 조정에 좀 담아갈 게 많으니까 굳이 뭐 고가놀이 깔짝깔짝 하는 것보다는 조정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그렇게 잡아가는 게 낫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머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거예요. 보시면은 요거 요 지점 요게 뭡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이제 급락 나왔던 시기. 요거를 다 소화를 하면서 오늘 지난주부터 장기 추세 전환으로 올라서고 오늘 추가적인 흐름 나오면서 10만원까지 탈환했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단계적으로 좀 저가에서 의미 있는 수급 돌아왔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실 저는 여기서 이제 저점에 대한 형성을 좀 무게를 두고 봐요. 그래서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은 제 블로그에도 그렇지만 제 영상 바로 전에 에코프로 머티하고 찍어놓은 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는 여전히 개인 투자들 꽤 많은 관점으로 좀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투자들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대한 뭐 캐즘에 대한 탈피는 뭐 이르면은 뭐 아직까지 올해까지 좀 힘들다라는 관측도 있긴 한데 한번 지켜보죠. 유럽 쪽으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요거 완전한 밸류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좀 자리를 잡아놨다라는 부분. 그리고 나서 어쨌든 10만원 안착을 위한 부분 장기 추세 위로 올라갔다. 최소 9만원 위에서만 좀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저가에 대한 신뢰는 높여놨다. 이렇게 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제일 가장 먼저 2차전지는 올해 촬영했던 게 대주전자 재료죠. 대주전자 재료는 이제 실적이 나왔고 실리콘 등재 관련된 부분에서 모델에 대한 다양화 요게 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얘한테는 고객사 다변화, 품목의 다변화 해가지고 수요가 더 그냥 Q 값이 P 값이 증가하면서 그냥 수요 그냥 P 값이 이걸 원하는
가격 원하는 수요가 더 증가하면서 얘네들 자연스럽게 값이 증가하면은 요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더 증가하면서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에 지금 10만 원은 11만 원 돌파하고 나서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실리콘 등급지에서 얘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올해 이사연지에서 계속적으로 좀 요거는 대주주재료는 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혹시라도 눌림이 나왔을 때는 저는 1픽으로는 대주주재료를 그 눌림에 공략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오늘 LG엔솔 4680 관련된 부분이 좀 많았죠. LG에너지 뭐 인터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건 아직 그래서 성우 얘도 지금 LG엔솔에서 뭐 진행 4680 관련된 부분으로 간다. 그래서 뭐 나도 2000제 가지고 뭐 4680 부품 단독 공급 소식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늘 4680에 대한 LG엔솔은 TC 스틸로 강하고요. 아직까지는 다 장기 추세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아 메카닉스 이런 애들 다 이제 테마로 붙어요. 다 테마로 붙는 것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은 원래 삼성은 얘가 좀 잘 붙거든요. 근데 얘도 튀었다가 갔죠. 근데 삼성이 좀 낮았는데 얘는 수급이 좀 들어왔거든요. 개인적으로 삼성 상신 EDP도 참 많은 수익을 받고 저는 2차전지 에코프로는요 10억 넘게 진행을 했어요. 제가 2017년부터 에코프로를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BM까지 해가지고 에코프로에 좀 진심으로 장기 투자를 잘 좀 해나왔고 혹시 흔히 말하는 뭐 배터리시 이런 쪽보다도 더 먼저 투자를 해 나갔어요. 저는 에코프로가 캠퍼스를 2017년 원래는 노나이티로 해서 전동공구라든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버는 돈 쭉 다 캠퍼스 증가했어요. 유상증자라든지 자금 다 받아가지고 그냥 그 2차전지를 대비하면서 공장을 증설하고 1캠 뭐 3캠 4캠 5캠 8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 과정을 다 기록을 하면서 투자를 해왔고 그거에 대한 결실을 사실 많이 이제 잡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그 부분 해가지고 진짜 뭐 한 꽤 많은 재미를 받고 저 역시 뭐 저와 오랜 기간 하셨던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재미를 많이 받고 2차전지는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중심은 아니고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반도체 쪽은 좀 이제 계속적으로 보는 게 제가 과연 이 AI 확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 확장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조정 이후에 반등함에 있어서 저는 하나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데 뭐 그게 HBM 관련은 여전히 뭐 중심으로 보지만 주가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좀 나타날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다 돌려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수급 같이 체크하면서 요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좀 추려지는 부분을 계속 압축해 나갈 테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뭐 MPU 팹리스 쪽도 장기 추세 이론은 괜찮습니다. 가온칩스랑 오펜시 테크놀로지 요거 한번 봐드릴게요. 팹리스 쪽. 네, 고영도 약간 온디바이스 관점으로 여기서 로봇으로 주가 띄었지만 온디바이스 관점으로 다시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흐름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일단 이 장기 추세 위에서 지금 추세를 전환시켜놨잖아요. 그쵸? 살짝 이탈한다고 해도 다시 올려놓고 여기서 추세가 전환돼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 없다. 오히려 눌림을 우리는 잘 체크해야 된다. 가온칩스도 지금 눌림을 잘 체크해야 되고 잠테크놀로지 지금 요 눌림을 장기 추세 위로 돌린 거에 대해서는 팹리스 쪽은 또 칩에 대한 진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온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뭐 CXL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요거에 대한 좀 수요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팹리스 쪽은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나가고 있어요. 수급이 이탈된 거 없고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레거시 뭐 기판 쪽 PC의 수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이제 심태 이런 것도 지금 장기 추세 위로는 올라타지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죠. 세미캠도 그렇고 대학전자도 그렇고 TLB는 얘는 이제 CXL 관련된 부분 얘는 수급 안 빠졌어요. 얘도 한번 눌릴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추세를 앞두고 있는 좀 STA 같은 경우도 요즘 좀 이 수급이 안 빠져서 요거는 지금 장기 추세를 약간 요건 안만하게 좀 이어놨죠. 요런 거 눌릴 때 한번 좀 이제 리스크 관리 좀 짧게 잡고 공략해 보면은 꽤 탄력적인 부분 갑자기 급등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STA 한번 눈여겨 보셔라. 자, 이렇게 하드웨어 쪽에 마무리하고 소프트웨어 네이버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 네이버는 돌렸고 이제 실적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보는 거예요. 압축해드리면 네이버, 폴라리스 오피스 수급 살아있죠. 그 다음에 한글 컴퓨터가 참 갈자리에서 못 가서 좀 아쉽긴 한데 오늘 실적이 클라우드 쪽에 굉장히 고성장에 대한 부분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은 완전히 잡히고 바닥은 잡힐 거예요. 물론 여기서 좀 이렇게 갈자리에서 못 가서 아쉽고 돌아갔지만 재차 반등하면서 요 물량 소화하고 좀 긴 호흡으로 좀 보면은 24,000원 부분 해가지고 꽤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박스권 하단 흐름 나오니까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글 컴퓨터. 한글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도 좀 체크를 계속적으로 좀 하면서 안내 드릴게요. 저 AI 소프트웨어 쪽도 분명히 하나 괜찮은 게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 어렵다 하면은 그냥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지금 좀 잘 돌렸나요? 네이버가 좀 더 낫네요. 카카오는 일단 여기 장기 추세 위로 다시 올라오는 거 좀 보면서 4만원 다시 안착되는지 그거 보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쪽 좀 이게 저는 하나에 보는 게 어쨌든 계속적으로 잡아가야 되는 건데 피롭틱스가 단기간 고점 대비해서 이 4거래만 20% 받았단 말이에요. 보시면 딱 시간에 올라가잖아요. 아깝네요. 요거 너무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간에서 여기 단기간 요게 지금 1, 2, 3, 4거래만에 20%가 빠졌어. 20%가. 그럼 요 정도면 이제 과대 낙폭 구간으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딱 그런 마지막 종가를 딱 이렇게 좀 돌려놓는 걸 봤을 때 참 고민이 많았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큰 물량은 다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요거는 어쨌든 돈이 워낙 많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돈이 다 안 빠지죠. 그쵸? 다 안 빠지죠. 그쵸?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시간에 좀 올랐네요. 저는 그래서 스몰캡 얘는 FNS 텍은 정말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뭐 태성도 차트 관점으로 태성도 35,000원 돌파해주면 꽤 괜찮은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요. 캠트레이스 이런 캠트레이스 좀 종가 관리 하더니 좀 올라가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유리기판은 단기간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이 낙폭을 좀 활용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워트도 액신냉공으로 갔네. 액신냉각으로 갔는데 얘도 좀 수급 괜찮아요. 액신냉각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은 계속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자, 연초부터 꾸준히 큰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면서 눌림에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관점 말씀드리지만, 근데 장중에 그 오름에 대한 게 유지되지 않고 좀 짧아요. 시간적인 문으로 짧아요. 그래서 혹시 대응 못하는 그 시점에 갑작스럽게 매물이 출회되면서 낙폭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CMS랑 300TH가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보시면은 CMS는요 이제 쿠팡 물류에 뭐 규모가 크진 않지만 공급 계약 나오면서 순간 보시면은 보이시죠, 여기 확 튀었어요. 그러면서 물량이 빠졌고, 특히나 이제 300TH 같은 경우가 좀 심했는데 물량이 튀었지만 이건 다 털었죠. 이건 다 턴 거예요. 이거는 산 거 아니에요. 턴 거예요. 이건 턴 거예요. 이건 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TH.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순간 물량이 확대되죠. 그렇죠. 잘 잡다가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이런 거를 좀 로봇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막판에 좀 클로봇은 종가 관리 해주는 게 좀 좋았다. 종가 관리 해주면서 다시 5일선은 그것도 걸쳐놨다라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은 여전히 뭐 눌림의 트레이딩 관점 지금 어쨌든 고점에 대한 추가적인 상단을 돌파하고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요거 이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좀 컸던 거에 대해서 수급이 안 빠진 것들 위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업은 약간 좀 관망으로 갈게요. 조선업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리포트로 인해서 뭔가 진짜 실질적으로 요거를 좀 돌릴 만한 뭐 수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뭐 확인이 돼야지 요걸 다시 돌파하고 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부분 좀 뭐 있다라고 좀 보여서, 다만 이제 LNG 보냉제랑 요쪽은 좀 괜찮게 가더라고요. 카본이랑. 요 정도 기자재 쪽은 그래서 한국 카본은 돌렸다 오히려. 그래서 한국 카본 같은 경우가 지금 오히려 또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조선은 근데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같이 세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 BHI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약간 노이즈가 있긴 했는데
여전히 유효해요. 수급이 다 안 빠졌고 28,000원선에서 돌려서 여기서 재차 한번 3만원 돌파하려는 흐름. 여기서 만약 여기에서 이 수급을 뛰어넘는 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고점 돌파하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일단 두산 에너빌티 보고 데이터 센터 축소 루머 영향 속에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기 전력을 좀 약세를 보였는데 요것도 일단은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쉽게 여기서 확 꺾이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많이 팔았어요. 제 관점에서 제가 보는 그 수급 관점에서는 좀 많이 팔았다라는 게 조금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고점은 당분간 뭔가 없지 않는 이상은 좀 돌파하기 어렵지 않을까? 물론 뭐 이를테면 지난주에 뭐 전남 쪽에 최대 규모의 뭐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뭐 그게 또 하나의 뭐 긍정적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좀 눌림이 이어지고 있다.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D 현대일렉트로 이렇게 좀 이탈됐죠. 이건 좀 이제 관망하고 차라리 여기서 바닥이겠지라는 것보다 돌릴 때 그 돌림에 대한 중간값을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여기서 바닥이다. 이제 이 정도면 오르겠지라는 관점으로 가는 거는 좀 아닐 것 같다. 지금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우주항공은요. 제가 요거 일정 이슈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자, 스페이스 X의 일단 스타쉽 8번째 발사 현지 시각으로 2월 28일 금요일 확정입니다.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겠네. 그네. 그러면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3월 1일 오전 7시 30분이다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루미르 이런 거 좀 개별적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약간 얘네들은 또 세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루미르는 이 하단에서 차트 잘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세트레가이가 제가 여기서 5일선 깨지거나 52,000원 이탈되면은 좀 애매해졌다 싶었는데 돌리더라고요. 그렇죠. 세트레가이는 저는 좋게 봐요. 어쨌든 위성이라든지 이런 판매망 통해서 또 올해 좀 가셔야 될 것도 있고 다만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적자를 좀 이게 좀 만회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레가이는 이런 부분 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자율주행도 반발 매수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SOS래. 이게 뭐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 차트 관점으로 좀 애매해요. 애매해서 굳이 자율주행은 지금 막 이렇게 다가서진 좀 않는 관점으로 하나가 이슈가 있었네요.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무슨 뭐 박람회 이런 거 뭐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추후 한 번 더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거는 전진건설 로봇이 여전히 좀 탄력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돌렸죠 다시. 그래서 여기서 쉽게 안 꺾이더라고. 품절주라서 그런지 진짜 돌렸고 6만원 다시 안착되면 쏠 수도 있어요. 이거 이번 주중으로 한 번 더.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이 좋고 현대에버다임도 나쁘지 않네요. 재건도 계속 꾸준하게 우리는 지금 좀 봐야 된다.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이 정도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좀 한번 더 체크를 해봤고 일단 포인트로는 지금 방어적인 포트 관점에서는 2차전지가 계속적으로 좀 반발 매수 유입되면서 트레이딩은 이어지고 있고 바이오 좀 견고하게 뭐 이어지는 부분 AI는 반도체는 좀 확장성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는 실적 나오는 걸로 이제 압축해서 가자. 이렇게 좀 이게 핵심적인 부분 이게 시장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메모를 하시거나 정말 투자를 좀 오래 하려면은 언제까지만 이렇게 막 의지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같이 좀 이제 성장하는 관점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좀 자기만의 기준을 하나씩 정립해 나가면 정답이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도 뭐 최근에 뭐 손실 부분도 있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최근에 근데 그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냐에 따라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또 자르고 갈로 붙이고 이렇게 가는 게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오랜 기간 이 강제로 청산당하지 않고 여기서 길게 건강하게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좀 시장 정리 좀 어쨌든 뭐 변동성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도 없고 이미 우리는 뚫게 맞았고 이보다 더한 것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또 여기서 뭘 집중해서 어떻게 또 한 발 나아가지에 대한 고민만 해 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제가 그 부분 같이 좀 스터디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안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기준이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조금의 가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부분을 좀 간지러운 것을 조금이라도 좀 긁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뭐 시장 정리를 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시간 내서 이렇게 좀 진행해드리니까 물론 저도 그 안에서 제 인사이트를 좀 더 채워 나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길었네요. 네.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시청해 주시고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